경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돈이 되는 금주의 가장 핫한 경제 뉴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금주의 경제 핫 뉴스. 지난 15일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브라질의 닭과 달걀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급 차질과 원가 상승 우려 속에 브라질산 닭 사용 비중이 큰 외식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무려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잠시 후 진단해 봅니다. 삼양식품의 주가가 장중 처음 100만 원을 훌쩍 넘어 황제주로 등극했습니다. 지난 2년간 무려 1000%에 육박하는 주가 상승률인데요. 삼양의 뒤를 이을 K식품주의 가능성 전망해 봅니다. 쌀값 폭등으로 대란을 겪고 있는 일본이 35년 만에 한국 쌀 수입에 나섰습니다. 과연 국내 농가의 쌀 수출 호재이기만 할까요? 기후 위기가 보내는 숨은 경고,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경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댓글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린 퀴즈 풀어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2명이 마실 수 있는 만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네, 많이 커피를 참여해주세요. 차로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거기다가 차도 바꿀 수 있고 네. 까나리 쪄서 타서 먹어도 돼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핫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 바로 이거였는데요. 함께 짚어볼게요. 브라질산 닭 전면 수입 금지에 치킨 외식 업계가 초비상이다. 브라질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브라질산 닭과 달걀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식 업계가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네, 특히 축산물 수입의 경우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브라질 닭에 내려진 게 이제 60일 정도 수입 금지, 그러니까 한시적인 조치인 거죠? 네, 5월 15일부터 60일간 브라질산 닭고기와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축산물은 병원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큰 고위험 품목이기 때문에요. 이 수입 전부터 해당 국가의 방역 상황이나 발생 지역 여부, 운송까지 철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축산물은 원칙적으로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호,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방역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산 닭에 이렇게 의존을 해왔구나. 네. 수입산 닭 중에서 거의 90%에 육박하더라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아셨을 것 같아요. 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닭고기 가운데 수입산의 비중이 20%거든요. 예. 그런데 그 20% 가운데 88.4%, 이 90%가 브라질산입니다. 그랬구나. 특히나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 순살 치킨 그리고 순살 닭고기 가공식품에는 브라질산 닭이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 일단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축산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연중 닭고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좀 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류 인프라와 양국 간 무역 협정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요. 오랫동안 수요가 안정적으로,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국내 수입 닭고기 시장에서 브라질산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는데 이 와중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니까 이 공급 업체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뭐 시키거나 장 볼 때 국내산 닭을 늘 활용을 좀 했었거든요. 네. 확인하고 네. 브라질산이랑 이렇게 비교도 하고 역시 했어서. 애국 소비를 항상 네.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브라질산 닭 금지 조치됐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국내산 닭을 사용하는 업체에도 지금 비상이 같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네. 이거는 무슨 소린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 수요 때문에 그런데요. 당연히 이제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산 닭고기의 수요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공급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평론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산 닭고기, 순살 닭고기 많이 사용하는데 순살 닭고기 많이 사용한 곳이 바로 외식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찬 업체인데요. 여기서 이제는 사실 브라질산 닭고기를
찾을 수 없다 보니까 국내산 당연히 순살 닭고기 찾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가격이 뛰게 되는 현상. 그래서 이런 대체 수요 때문에 국내산 닭고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무엇보다 걱정인 게 우리나라에서 이 치킨은 정말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제가 쪄요 할 정도로 치킨은 사랑이었잖아요. 국룰이었죠. 근데 이러다가 예, 치킨값도 오를까 봐. 근데 애들 있는 집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순살 치킨을 가볍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안 오르는 게 없네요, 진짜 요즘. 아니 사실 이제 브라질 하면 지구 반대편이라 뭐 영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뭐 네. 커피에 뭐 닭까지 해갖고 우리 물가에도 지금 영향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인플레이션 앞에 삼바를 붙여서 삼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을까? 삼바. 삼바플레이션. 네, 나오나요? 네. 삼바플레이션 괜찮은데요. 예, 예. 네. 저는 그래서 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네. 이 내용이 나오길래 네. 어제 저녁에 순살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얼른 시켰구나, 얼른. 예, 그랬어요. 네. 오를까봐 금세 시켜 먹었는데 아유, 정말. 권평론가님 저 잘한 건가요?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는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산 생닭 가격도 이제 도매에서는 지금 좀 오르고 있고요. 이게 시간차를 두고 또 소매 가격도 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핵심이 있죠. 이제 여름이잖아요. 예. 여름 때 뭐 많이 드세요? 이제 수요가 많죠. 삼계탕 먹으러 맞아요. 가야죠. 네. 삼계탕을 먹고. 그러니까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닭 성수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복날 때 삼계탕 드시잖아요. 수요가 폭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는 치킨 업체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뭐 다행인 거는 현재까지 이제 치킨 주요 3사 같은 경우는 뭐 치킨 가격 올릴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니 뭐 생당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안 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치킨 가격도 오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장바구니 물가 올라가지고 다들 아우성인데 닭고기 가격까지 오르면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지난 네. 금요일에요. 5월 23일이죠. 물가 관계 차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땅덩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닭고기 수입 업체가 갖고 있는 재고 물량이 한 2개월에서 3개월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좀 방출해라라고 독려하고 있고요. 이 납품 단가 인상도 좀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납품 단가 인상이 결국 식품 가격, 외식 가격 인상으로 도미노 가격 인상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걸 좀 자제해 달라라고 수입 업체, 유통 업체, 관련 협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브라질 내 인플루엔자 상황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이게 더 심각하다라고 하면 60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시장 불안전성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 저기 순살도 시키고 뼈도 시키고 닭 강정도 시키고 일단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야겠다는 조바심이 드는데 빨리 사태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시켜서 저희 좀 초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제 한 뉴스 브리핑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작년 말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 계획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게 9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령이나 기존 법령을 바꿀 때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결국 법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4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아무래도 예금자분들 입장에서는 분산 예치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들고 이 재산에 대해서 조금 안전성이 강화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안정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와중에서 예금 보험에 대해서 약간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들이 은행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